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둥인 삼성전자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평생을 헌신해서 회사를 일궈낸 총수는 지금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1분 1초를 아껴가며 일하고 있는데 안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귀족 노조들입니다. 이들이 벌이는 파업은 이제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우리 국가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2026년 현재 코스피 지수가 2600선에서 맥을 못 추고 빌빌대는 이유. 수출 둔화에 우리 서민들 지갑이 마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함이 노조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하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집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오종퇴공 어르신들의 노후가 달린 주식,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그 추악한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이 날아간다는 사실을요. 근데 지금 이 귀족 노조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저 몰상식한 악당들을 향해 댓글로 시원하게 욕 한마디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뜨거운 분노가 모여야 저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내부 제보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무릎을 탁 치며 개탄하실 겁니다. 지난 4월 중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정문 앞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였는데 거기서 노조 간부라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수천만 원짜리 고급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서 정작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동료들의 출근길을 막아세우고 확성기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삼성도 멈춘다 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정작 회사가 위기에 처해 밤새 장비 점검하는 엔지니어들의 앞길을 막은 겁니다. 그 광경을 본 한 20년 차 베테랑 직원은 허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우리가 알던 삼성이 맞느냐 라고요. 그날 그 현장의 공기는 분노를 넘어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영웅이 더는 못 참았어요. 지난 5월 10일 삼성전자 경영진은 사상 초유의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이건 삼성 50년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동안 웬만하면 대화로 풀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려던 경영진이 오죽하면 법의 힘을 빌렸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기싸움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5월 14일 국회 경제위원회 소속의 김진석 의원은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삼성의 파업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아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라고 직접 실명으로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 노조를 향해 이렇게 강한 어조로 국가 안보까지 운운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회사가 칼을 빼들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정조준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파업 소동 뒤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면 뒤로 자빠질 만한 음모와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산업을 인질로 잡은 저들의 대담함이고요. 두 번째는 입이 떡 벌어지는 상상 초월의 돈잔치 요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배신과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부터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혈압이 확 오르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노조원들이 단순히 임금 몇 푼 더 받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자체를 인질로 잡고 협박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수출로 따지면 전체의 약 25%를 혼자서 책임지고 있어요. 고용 인원만 해도 협력사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입니다. 이런 회사가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날로 올스톱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팔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조라는 사람들이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심장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조폭들이나 하는 협박 아닙니까? 반도체 공장은 한번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수조 원이 깨집니다. 미세 공정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억 원어치 웨이퍼를 통째로 버려야 해요. 이런 산업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조원들이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해서 회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세요. 대만의 TSMC는 정부와 노조가 하나가 되어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고, 일본도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 반도체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노사 분규로 하루만 뒤처져도 그 틈을 타서 외국 경쟁자들이 우리 밥그릇을 다 뺏어갑니다. 이건 명백한 자해 공로이자 적군이 박수칠 일이에요. 영웅인 경영진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저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들으면 아마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성과급 지급 기준과 임금 인상률을 보면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수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과급으로만 연봉의 30% 이상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주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가게 하나 차려놓고 손님이 안 와서 피눈물 흘리는 어르신들이 천지인데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파업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심지어 이들이 요구한 추가 복지 비용을 다 합치면 웬만한 중소도시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국방부의 한 해 무기 도입 예산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거액입니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이번 파업을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심이에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최고 기득권층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미래 기술에 투자할 돈도 모자란데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을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100% 이해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바로 도덕적 배신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그 기생충 같은 심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반도체 적자 사태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가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던 정말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러다 삼성 망하는 거 아니냐며 사색이 됐던 때입니다. 회사가 이 정도 위기에 몰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월급 좀 깎아도 좋으니 회사부터 살리자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래야 정상적인 가족이고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노조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적자가 나도 우리는 약속된 성과급을 10원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곡소리가 나는데
자기들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한 거예요. 심지어 적자가 난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 낸 사업부만큼 돈을 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4억 원 가까운 보상을 요구하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노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노조가 먼저 나서서 임금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마음으로 9년 연속 파업 없이 공장을 돌렸어요. 그 결과 지금 도요타는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이고 애사심 아닙니까? 반면 우리 삼성의 영웅은 어떻습니까? 총수는 지금 9년째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한 푼 안 받으면서 사재를 털어 사회에 기부하고 협력사 직원들을 돕는 미담이 수두룩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수천억 원을 장학금과 의료비로 내놓았습니다. 자기 돈까지 내면서 사회 공헌을 하는 영웅이 정작 자기 밑에서 고액 연봉 받는 직원들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이에요. 9년을 참았어요. 9년 동안 묵묵히 견뎠는데 이번에 노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니까 결국 영웅이 칼을 빼든 겁니다. 이건 회장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만연한 이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한 명분의 전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악당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영웅이 빼든 도구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지난 5월 15일 휘둘러졌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핵심 간부 5명에 대해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즉각 해고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이렇게 신속하고 강력한 인적 쇄신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노조 눈치 보느라 못한다는 관행을 단숨에 깨버린 겁니다. 두 번째 칼날은 더 매서웠습니다. 노조가 점거하고 있던 공장 내 주요 시설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함과 동시에 노조 기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악당들 입장에서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타인 세 번째 칼날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파업기간 단 1초라도 자리를 비운 직원은 성과급 지급 배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통 회사들이 대충 타협하고 돈 주며 달래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조치로 인해 노조원들이 잃게 될 돈이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칼이 세 자루 동시에 들어가니까 기세등등하던 노조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러다 다 죽겠다며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여론마저 등을 돌리니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순한 영웅이 한 방에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오정칠공 어르신들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에 직접 고용된 인원만 12만 명이지만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삼성의 급여로 먹고 삽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 삼성이나 그 협력사 다니는 사람 한 명쯤은 다 있잖아요. 만약 삼성이 이런 노조 등살에 밀려 해외로 공장을 다 옮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똑똑히 봤잖아요. 세계적인 해운사가 무너지니까 부산 경남 경제가 통째로 주저앉고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한 회사가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옆 나라 중국을 보세요. 덤핑 전략으로 우리 산업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싸우는 동안 저들은 웃으면서 우리 시장을 뺏어갑니다. 이러다 우리 선조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외국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이건 단순한 노사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이고 우리 5억70이 일궈온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웅의 결단은 그래서 더 위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삼성 파업이 왜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첫째, 국가 경제의 심장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이고, 둘째,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돈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며, 셋째,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배신한 도덕적 타락 때문입니다. 영웅 입장에서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5종 틀공 어르신들, 우리는 이제 3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언론의 선동에 속지 말고 이런 추악한 진실을 똑똑히 아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둘째, 명절에 모이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회사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진실을 가르쳐 주세요. 셋째, 어떤 위기가 와도 영웅의 결단을 지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5070이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 잊지 않으셨죠? 저 무책임한 악당들을 향해 시원하게 호통 한번 쳐주세요. 아직 댓글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동산 카르텔의 실체 혹은 국민연금을 노리는 정치권의 음모에 대해 파헤쳐 볼까요?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영웅이 빼든 도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5070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